내란 공범 자업자득, 사법부 옥죄는 여당, 정치권에선 이렇게 법원을 압박하다가 멈춰있는 대통령의 5개 재판도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여당의 강경파들은 급기야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압박하는 것,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그 장면 보시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 주고 죄를 세탁해준 사법 세탁소다라며 사법 독립을 위해 조희대 자신이 물러나라. 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원칙이죠. 정청래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거다.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결국 정청래 대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의 골이 깊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지금 좀 헷갈리는데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 입법부와 사법부는 엄격히 독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입법부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그리고 정부 여당 대표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막 거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에게 그때 유죄 줬던 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격이 시작된 것은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난 직후입니다. 그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급기야는 사법부를 관리 감독하는 어떤 감독기구인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직접 사퇴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독재 시대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체계를 내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무도한 일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한 것이죠. 예. 네. 우리 헌법 체계는 임기를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6년,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일부러 엇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각자 눈치 보지 않고 임기가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서로 상호와 견제를 하라는 헌법 정신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곳에 해서 언제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말 국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동기도 굉장히 불순합니다. 특정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사실은 사퇴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전담재판부라고 민주당이 말은 바꿨지만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상 재판부를 민주당이 정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인민재판과 똑같다고 하는 것인데 인민재판이요? 네, 그 인민재판식으로 바꾸자고 한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사안에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답을 내놨을 때 제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 정청래 대표의 자업자득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응징하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을 남용해서라도 특정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예산을 깎거나 사법부의 제도를 바꾸거나 사법부의 위상을 깎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검찰에 대해서도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민생범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말 안 듣는다고 영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권을
이재명 정부에서 가져간 이유로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부터 대통령실부터 또 검찰까지 특수활동부를 또 다 부활시켰고요. 특검까지도 특수활동부를 다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 마음에 잘 들면 퍼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사퇴까지 요구하는 이 행태가 저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내란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논란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헌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률로 저희가 가정법원 그리고 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위원 재판부를 문제 삼습니다. 논란은 이건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법원의 재판 결과,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 판사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고 임명되는 것에 입법부가 입김을 미치는 게 과연 법적으로 적절하냐의 지금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저께 대법원장이 밝힌, 그리고 뭐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 원리는 상권 분립입니다. 그 상권 분립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모든 권력은 속성상 권력 남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에게 집중돼 있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삼권을 분립시켜도 각각 분립된 권력은 그 역시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놨죠. 입법부는 법원에 대해서 인사권 등을 통해서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합니다. 법원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통해서 견제를 합니다. 이렇게 각 3부가 견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법원이 명백히 이 법원의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요. 1, 2심이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접수하자마자 전환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거쳐서 9일 만에 결론을 냅니다. 대한민국 이 법원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법원 내부에서도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일부 판사라고 주장하겠지만 명백히 이런 이례적인 재판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납득이 안 되는 조치라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전에 뭐 계속 얘기하셨던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구속 취소, 일로 계산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이 내란, 비상계엄 이 국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었느냐. 정치 관여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독립된 사법권의 남용을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로서는 이렇게 남용되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죠? 이게 왜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재판의 독립이 왜 훼손이 되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전담 재판부에 의해서 판결을 하라는 거고요. 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결론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역시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구성 과정에서 관여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국회 관여 부분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객관성, 공정성, 사법 재판의 독립성 침해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사법권을 권력을 남용하든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든 독립됐으니까 무조건 그냥 둬라. 입법이든 다른 기관에서 견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강한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강경파들이 이젠 대놓고 사법부를 때리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조희대 직위원은 내란 공범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과 판사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대로 두는 건 깡패짓을 하고도 벌받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판사를 벌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강덕구 의원, 을사오정 얘기 나왔습니다. 7080 사법부는 독재 정권 하수인이다.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속아 웃을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그래, 풀어주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낼 수 있어? 라고 반발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고 그래, 법원이 이제야 제 기능을 하네 라고 찬성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판단을 안 내렸다고 이 대법원장 물러나게 하라라는 이 요구에 대한 지금 논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제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럴 때에는 그 기준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서울대병원 의사가 서울대병원의 교수님이 저를 딱 진단하더니 당신 암이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의료 시민운동 활동가가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병원도 많이 이렇게 다녀보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당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를 과학적으로 진단한 서울대병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서울대병원 교수라고 하더라도 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오진이어가지고 암이 아니고 제가 잘 살면 되겠는데 그게 대부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암이 이제 확산돼가지고 제가 죽게 됐을 때 그때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었던가 100번 그 후회를 한다고 한들 그 활동가가 저한테 책임을 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래 친정은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사법부에 속했던 사람이 지금 입법부에 가가지고 법사위원장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분립해가지고 독립돼 있다는 뜻이에요. 분립이란 말이 나누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독립해 있다는 뜻이란 말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법부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참견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삼권 분립을 그 사법부의 독립을 그야말로 허물어뜨리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렇게 허물어뜨리고 집권하는 데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적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죄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법대로라고 하면 강행 규정으로 1년 내에 다 끝났어야 돼요. 633원칙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공직선거법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펜딩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펜딩이 되어 있습니까? 법원이 자기 일을 똑바로 못했던 거고 그 법원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조희대 아니었습니까? 재판이 정지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성립되게 된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한 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공격할 수가 있겠는가? 더 결정적으로는요. 대법원에 그 사건이 올라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다 모아놓고 결론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환송했잖아요. 파기환송되면 지금과 같이 계속 펜딩될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몰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이 만약에 이게 무죄라고 하면 상고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유죄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파기 재판을 하든지 양자 중에 하나를 갖다 택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을 위해서 파기 환송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런 식으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되게 섭섭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을사오정 얘기 나왔고요. 내란 공범 판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법조계 반응 보시죠 이번에.
사법부 반응입니다. 사법개혁 반기든 법원장들. 글쎄, 이 반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국 법원장 42명 모여 7시간 이상 회의했고요. 대법원,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